이화도 해군을 성공해가지고 이성계 집안이 엄청난 권력을 누리고 그 가족들은 전부 다 좋아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성계 집안은 지방 갈등으로 엄청난 파란이 일어나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 이화도 해군이 단행됐어요.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최영의 부대하고 전쟁이 일어났죠. 이화도 해군 부대하고 최영의 부대가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은 최영의 부대가 지죠. 왜 그러냐 하면 정예병력은 다 내주고 이제 남은 병력은 별로 힘없는 병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최영이 이성계와 조민수의 부대를 이기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졌죠. 다만 시간을 오래 끌었다면 졌을 거예요. 오히려. 왜 그러냐면 왕을 배반하고 결국은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끌면 전국 각지에서 지방 군대가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위화도에서 해군할 때 걸린 시간이 얼마냐 하면 위화도에서 이 개성까지 거리가 400km가 넘어요. 그런데 여기를 10일 만에 주파합니다. 그럼 하루에 40km씩 행군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그 당시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험악하고 나쁜데 여기를 10일 만에 주파해가지고 왔다는 건 대단히 빨리 온 거예요. 왜 그렇게 빨리 서둘러서 왔느냐? 서두르지 않으면 이게 왕이 지방군대를 끌어들여가지고 오히려 패배하기 십상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격한 거죠. 이게 다 계획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최영이 체포되죠. 그리고 최영은 결국은 여기 이 고향에 유배돼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승리했으니까 엄청난 잔치가 벌어졌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성계 집안은 사실은 내분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숨겨진 사실이에요. 자, 이성계의 가족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성계의 아버지는 이자춘이에요. 자, 이자춘에게는 3명의 부인이 있어요. 자, 이 첫 번째 부인은 이내언장이라는 여자예요. 근데 이내언장이란 이 여자는 이성계의 형인 이원계를 낳고 빨리 죽어요. 이원계는 이성계보다 5살 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성계의 어머니 채씨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채씨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2명이에요. 이제 이성계 누나인 정화공주, 그 다음에 이성계, 이 2명이죠. 그 다음에 이 채씨도 또 빨리 죽어요. 이성계는 어릴 때 엄마 얼굴을 제대로 못 보고 자랐어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성계는 엄마를 잃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부인이 김고은가예요. 실록상으로는 이내언장과 김고은가는 이자춘 집안의 종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사실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실록이 만들어지기 전에 묘지명을 보면은 장남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이 사람들이 다 처로 기록되어 있어요. 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태종 이방원에 의해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원계 집안에서는 자기들 집안이 원래 노비 집안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 김고은가란 화라는 아들이 있죠. 의안대군이라고. 자, 이 3명이죠. 자, 이자춘은 이렇게 3명의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4명의 자녀를 두게 돼요. 자녀는 별로 많이 두지 않았죠. 이성계의 가족은 또 보면 이성계는 이게 본처가 한씨하고 강씨 이렇게 2명이 있는데 이제 강씨는 나중에 신덕왕후라고 해서 조선 첫 왕비죠. 신덕왕후 강씨죠. 그 다음에 신의왕후라고 해서 신의왕후 한씨죠. 이 사람은 1391년에 죽었기 때문에 왕비가 못 됐죠. 그런데 이 한씨에게서는 8명의 아이가 태어나요. 그래서 6남 2녀가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이 강씨는 2남 1녀를 낳아요. 자, 이 6남 중에 가장 큰 아들이 이방후예요. 이방후가 위화도 해군 당시에 나이가 35살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직책이 뭐냐면 밀직부사예요. 굉장히 높은 집이죠.
밀직부사가 뭐냐 하면 조선시대로 말하자면 성정원 성지예요. 그러니까 뭐죠? 우왕의 비서실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위화도 해군을 단행해서 왔는데 그래가지고 성전을 내고 이겼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 보고 뭐라 하냐면 나라에 대신한 역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역적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관직을 그만둬요. 역적의 아들을 살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나는 2명의 임금을 섬길 수도 없다. 그래서 이 아들은 관직을 그만두고 이 집하고 결배를 합니다. 이성계하고 절연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잘 모르는 사실이죠. 조선왕조실록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몰라요. 절연을 하고 어디로 가느냐? 저기 강원도 철원 지역에 가서 숨어버려요. 언둔을 하죠. 네. 그래서 이성계가 1392년에 이 나라를 세운 뒤에 이방원이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우가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세자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1393년까지 살았는데 자기 아버지는 나라 역적이 되었고 그리고 군주를 배신했고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관하고 너무 다르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술 먹고 뭐 이러다가 병이 나서 죽어요. 네. 그런데 이 이방우라는 인물은 이성계가 굉장히 좋아하던 아들이에요. 왜 좋아했냐? 이성계가 이 6명의 아들 중에 제일 좋아하던 아들이 2명 있어요. 하나는 이방우이고 하나는 5째 아들. 5째 아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방원이에요. 태종 이방원이죠. 왜 이 둘을 특별히 좋아했느냐? 이성계는 학문을 하지 않은 무식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가 무장이라는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굉장히 컸어요. 거기다가 지방 세력이라는 컴플렉스도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이 2명은 당당히 과거를 치러서 학계관 문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팬했어요. 그 사실은 이 이성계의 그 관련된 기록들을 보면 이성계가 자기 아들 특히 뭐 이방원이가 이렇게 막 문과에 합격했을 때는 합격이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그 합격증을 들고 가가지고 임금 앞에서 몇 번 절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울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엄청나게 잔치를 하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식 자랑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완전히 아들 바보였어요. 예, 그런 사람이 이성계란 말이죠. 그런데 그 대표적인 힘이 이방우가 자기가 배운 유학적인 사고방식, 충의 개념하고 아버지가 한 행동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우가 아버지하고 절연하고 떠나버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다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집안의 장남을 잃은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뭐 말하자면은 이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성공했는데 막 집안이 전부 다 엄청 잔치할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성계가 어릴 때부터 아주 따랐던 핵이 이 이원계예요. 이복형이지만 자기가 태어났을 때 유일한 형이고 그리고 자기에게는 그야말로 이 대돌보 같은 존재였어요. 5살 위니까 어린 시절 얼마나 많이 위해줬겠어요. 그런데 이 이원계라는 인물은 문과, 무과에 다 합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원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원계라는 인물은 굉장히 그 당시에도 뛰어났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위화도까지 같이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원수로 출전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성계의 희화에 같이 있었어요. 장수로서. 그랬는데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럼 그 안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겠죠. 예. 그리고 해군을 해서는 안 된다. 해군을 하더라도 창을 들고 싸워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원계는 이원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했고, 그리고 성공을 했고, 그리고 이성계가 권력을 잡았고, 그리고 결국 불충을 저지른 거죠. 이원계는 이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계는, 내가 동생들을 사랑하고, 충은 저버릴 수도 없고, 두 임금을 섬길 수도 없으니까, 결국은 동생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절명시를 남기고 죽어요. 네. 그래서 그 절명시를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 나라 땅 안에 이 몸둘 곳이 어디고 주고 지하에서 남아 태백중홍을 만나 놀고 싶으라. 이 태백중홍이 누구냐 하면은 이 과거에
이 주나라의 문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문왕이 이게 자기 이 태백 중흥보다는 그 셋째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백과 중흥은 문왕의 첫째 형, 둘째 형이죠.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이 문왕한테 왕위를 물려주자 이 두 명은 이 셋째에게 양보하기 위해서 오나라 땅으로 떠나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태백 중흥을 만나 놀고 싶어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동생에게 모독을 양보하고 자기는 떠나겠다. 죽어 지하에서 남아.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같은 처지에서 처신함이 다르다고 말마오. 형만 땅에는 바다에 대빼 띄울 일 없으라. 그럼 말하자면 거기에 이 태백과 중흥이 간 그 땅에는 뭐 그런 일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로 떠나겠다. 그렇게 죽어요. 이게 실록에 나온 기록은 아니에요. 어디에 나왔냐 하면은 이 절명씨가 어렵게 찾아낸 부분인데 이 이원계의 그 무덤에 지석이 발굴됐는데 그 지석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원계가 언제 죽었는지 잘 역사상에 잘 밝혀지지 않아요. 근데 1388년에 위화도 해군 직후에 그해 10월 달에 죽어요. 위화도 해군이 5월 22일에 있었고 6월 3일 정도에 성전했단 말이죠. 그래 그 뒤에 4개월 뒤에 죽어요. 근데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이렇게 다 불러놓고 너희들은 숙부의 뜻을 따르라. 그러나 나는 두 임금 섬길 수가 없다. 그리고 너희들은 삼촌을 원망하지 마라. 또한 내 뜻을 따를 필요도 없다. 모든 건 내가 안고 가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그런 어떤 말을 해놓고 절명시를 남기고 자살을 해요. 이성계는 위화도 해군을 함으로 해가지고 장남을 잃고 또 자기의 형을 잃어요. 집안에서부터 사실은 이 위화도 해군은 환영받지 못하는 반역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벌써 이 위화도 해군 자체가 반역이라는 것을 아예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후대에 오면서 많이 이렇게 감춰졌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이런 논란이 있지만 과거의 그런 어떤 이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위화도 해군 때문에 사실은 이성계는 굉장히 괴로운 나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위화도 해군의 성공은 이성계에게 결코 기쁨만을 준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위화도 해군이 첫 번째 반역 사건이라면 이제 두 번째 반역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